네, 시간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강사 1년차 정재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널은 Unexplained Cardiac Arrest 환자에서 Arrhythmic Mitral Valve Prolapse의 Prevalence와 Characteristics에 대한 저널입니다. 책 2피에 1월에 퍼블리시된 저널입니다. 그래서 MVP는 흔한 밸뷸럴 디지즈로 2.4% 정도의 프레벌런스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어드버스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는 프로그레시브 MR에서 연관이 있지만 서든 카디악 데스는 시그니피컨트 MR이 없는 경우에도 어, 없는 환자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리드믹 MVP와 같은 말리가넌트 아리드믹 아웃컴에 위험에 처한 환자들의 서브셋을 밝히는 데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에서는 이디오패식 VT와 같은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 후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카디악 어레스트에서 살아남은 환자의 프레벌런스와 캐릭터리스틱스를 조사했는데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는 프레벌런스가 42% 정도로 높았고 이는 이디오패식 VFib과 MVP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싱글 센터 스터디였고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한 다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를 비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MVP 환자에서 아리드믹 MVP 환자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ICD와 같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은 환자들의 라지 멀티센터 레지스트리에서 MVP 환자의 프레벌런스와 특징을 보고하고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해서 다른 원인의 유무에 따른 캐릭터리스틱스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unexplained cardiac arrest 환자들의 멀티센터 레지스트리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없고 LVEF는 50% 이상 그리고 베이스라인 EKG에서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어드밴스 이미징하고 환자랑 기관이 개발해서 지네틱 테스팅까지 시행한 군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습니다. IVF 이디오패식 VFib은 이러한 추가적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환자들로 정의하였습니다. MVP는 크게 두 개 그룹으로 카테고라이즈 되었고 그래서 한 그룹은 아리드믹 MVP, 다른 한 그룹은 다른 카디악 어레스트 원인이 있는 넌 아리드믹 MVP 그룹이 되겠습니다. 에코랑 MR을 통해서 프롤랩스의 로케이션과 MR의 시비어리티를 확인하고 LG도 확인을 했고 에코 소스가 어베일러블한 환자는 전체 14명 41%였습니다. 그리고 값이 0인 통계값에 대해서는 보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571명 환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205명, 35.9%에 해당하는 환자는 원인을 확인을 하였고, MVP 환자의 비율은 원인이 확인 안 된 군이 9명,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원인이 확인된 군에서, 전체 군에서, MVP 없는 군이 196명이고, MVP 있는 군에서는 원인 확인된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IVF의 그리고 MVP가 있는 IVF 환자는 6.8%였고 MVP의 숫자는 IVF 그룹이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두 그룹에서 MVP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캐릭터리스틱스에서 보시면은 AMVP와 넌 아리드믹 MVP 환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AMVP가 더 높은 것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MVP 환자에서 AMVP 환자가 바이리 플랫 프롤랩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게 나왔지만 컨피던스 인터벌이 2.5에서 255로
네, 그 부정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보시면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MVP의 프레벌런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 그리고 IVF가 있는 환자 중에서 아리드믹 MVP는 전체의 7%, 그리고 원인이 확인된 환자에서의 MVP는 2%로 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어, 그리고 네. 그리고 SCD의 가족력과 프리퀀트 PVC, 그리고 마이트럴 애뉴럴 디스정션이 모두 AMVP 환자에서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IVF 환자 287명의 미디안 팔로우업 기간은 56개월이었고 MVP 유무에 따라서 개월 수는 42, 57개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MVP 환자에서 더 많은 비율이 ICD 인설션을 하였고, 카플란마이어 커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Unexplained Cardiac Arrest 라지 코호트에서 MVP의 프레벌런스와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MVP는 아리드믹 MVP와 이노센트 바이스탠더 두 개의 피노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IVF 환자에서 MVP의 프레벌런스는 6.6%로 앞선 연구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이는 이 연구보다 본 연구가 샘플 사이즈가 컸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고, 비슷한 다른 연구들에서 또는 메타 아나리시스 한 것에도 7%, 11% 정도로 나오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장점은 컨트롤 그룹 하에서 고유하게 MVP와 IVF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주요한 파인딩은 MVP의 유무랑 상관없이 카디악 어레스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밸류에이션의 일드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충분한 이밸류에이션 없이 MVP를 카디악 어레스트의 원인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통해서 AMVP를 시사하는 피처를 확고하게 밝힐 수가 있었고, 바일리플랫 프롤랩스만이 유의하였습니다. 이는 이밸류에이션의 컴플리트니스 외에도 MVP가 프라이머리 커즈인지 이노센트 바이스탠더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AMVP를 구분하는 피처는 진단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테라피의 베네핏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겠습니다. 소수의 MVP 환자에서만 아리드믹 SCD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AMVP의 커먼 피노타입은 MVP 전체에서 흔한 것인지 아니면 AMVP에서만 그런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AMVP가 거의 88에서 100%까지 보여준 연구도 있었고, 또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도 바일리플랫 프롤랩스가 30% 정도에서 보이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AMVP와 서든 카디악 데스의 패밀리 히스토리의 프레벌런스가 높았고, 기존 연구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의 패밀리 히스토리 프레벌런스가 본 연구랑 비슷한 20% 정도인 점에서 AMVP가 서든 카디악 데스의 패밀리 히스토리의 원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MVP의 롱텀 아웃컴에서 상당수가 ICD가 필요한 리커런트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좀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에코스터디에서 코어랩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라지 스터디 코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넘버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겠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MVP는 IVF랑 연관성이 있고 약 6.6% 정도의 프레벌런스를 보였고, 바일리플랫 프롤랩스가
AMVP의 피처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RS 모델을 MVP하고 비너스 바이스탠더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선 넌 아리스믹은 다른 얼터너티브 다이그노시스가 있는 환자 였고, 그다음에 그게 없는데 MVP가 있는 경우에는 아리트모제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요 인원입니다. 마이트랄 애뉴얼 칼시피케이션 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부터 MVP가 연관이 돼서 RS 모델을 쓰게 돼서 보고하는 거죠. 다음 저널은 CPBT 환자에서 플래카나이드의 이펙트에 대해 확인한 연구로 서큘레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CPBT는 이제 인헤리티드 카디악 아리스미아 신드롬으로 이제 치명적인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폴리몰픽 또는 바이디렉셔널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베타 블로커가 치료의 코너스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쓰게 되는데, 하지만 베타 블로커를 쓰는 와중에도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고, 또는 이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톨러런스를 가진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이제 원시 드러그인 플레카나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의 이펙트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인터내셔널 CPBT 레지스트리와 인터내셔널 페디아트릭 CPBT 레지스트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 인포메이션은 프로스펙티브하게 콜렉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CPBT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7일 이상 베타 블로커를 사용한 환자를 포함을 시켰고, 카디악 심파세틱 디너베이션이나 ICD는 여부는 관계없이 이제 모두 포함을 시켰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전에 이제 플레카나이드를 사용한 환자들로 인노를 시켰고, 라이오노다인 리셉터나 이제 칼시케트린 그 유전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제 데피니트한 CPBT 페노타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이제 인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그 아리스믹 이벤트의 총 넘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팔로업을 보시면은 이제 프리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와 온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로 나누어서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즉 처음 그 다이아그노시스부터 그 플래카나이드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를 프리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 그리고 플래카나이드 사용한 시점부터를 온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팩터들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의 변화 상태가 없을 때만 인노를 시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베타 블로커를 쓰다가 아리스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플래카나이드를 추가를 하고 ICD를 넣은 경우에는 이제 인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ICD가 그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리와 온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 사이에서 이제 다른 치료들의 변화가 없을 때에만 인노를 해서 평가를 하였고, 온 플래카나이드를 사용하는 와중에 이제 그 베타 블로커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용량 이퀴발런스도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점은 만약에 이제 그 테라피에 이제 체인지가 있었을 때를 또 절단점으로 다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모든 환자 그리고 심토마틱 페이션트를
따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면서 한 번 이상의 이제 아리스미 이벤트가 있었던 베타블로커 레지스턴트 페이션트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벤트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총 두 코호트에서 이제 247명이 인롤이 되었는데, 이제 그 CPBT 레지스트리에서 223명, 그리고 소아 CPBT 레지스트리에서 24명 해서 토탈 247명을 인롤을 하였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고, 이 중에 17%인 41명에서 심토마틱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특성을 보시면 블랙카나이드를 시작한 나이는 18세 정도였고, 여자가 이제 50% 정도 있었고, 카디악 심텀을 갖고 있는 그 이니셜 프레젠테이션으로 카디악 심텀을 보인 환자가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 전에 이제 가장 심각한 심텀으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겪은 환자는 19% 정도였고, 제노타입의 경우 라이노다인 리셉터가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나이드의 인디케이션을 보시면 이제 다른 메디케이션 하는 중에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나 VT가 이제 나온 경우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ICD를 갖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28%였고, 그 심파스틱 디너베이션 한 환자는 9% 정도였습니다. 이제 베타블로커의 경우는 나돌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아웃컴을 보시면 이벤트 레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겨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프리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와 온 플래카나이드 피어리어드에 있어서 각각의 환자들에서 아리스믹 이벤트를 이제 가로축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숫자로 보시면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오버롤 코호트 동안에 프리플래카나이드 팔로우업에서 팔로우 기간 중에 이벤트 레이트는 100 페이션트 그 100 환자 인연당 5.6으로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온 플래카나이드 팔로우업 기간 중에는 4.0으로 이벤트 레이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증상이 있는 심토마틱 환자들에서 확인을 했을 때 프리플래카나이드 팔로업 기간에는 이벤트 레이트가 100 환자 인연당 7.8건으로 확인이 되었고, 온 플래카나이드 기간 동안에는 5.6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심각한 환자군인 베타블로커 레지스턴트 환자의 경우는 프리플래카나이드 팔로업 기간 중에는 24.8건이 발생을 하였고, 온 플래카나이드 에서는 9.5 이벤트 레이트가 확인이 되어서 이제 플래카나이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이제 이벤트 레이트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을 세 그룹 모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커션 보시겠습니다. 이제 플래카나이드를 CPBT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는 2009년에 이제 처음 이제 제시가 되었고, 칼시케트린 노카웃 마우스 모델과 이제 환자들에서 인비보 인비트로에서 모두 이제 입증을 하면서 플래카나이드의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 이제 플라시보 컨트롤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플래카나이드와 베타 블로커를 콤비네이션 했을 때 이제 CPBT 환자들에서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제 플래카나이드가 베타 블로커에 애드해서 사용을 했을 때 아리스믹 이벤트가 또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다른 치료 효과들을 최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백그라운드 치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이제 플래카나이드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래카나이드를 쓰는 중에도 이제 발생하는 아리스미 이벤트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어 플래카나이드가 가지고 있는 프로아리스믹 이펙트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자들이 젊은 환자들이고 이제 스트럭처럴 업노멀리티가 대부분 없는 환자들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나이드의 이런 메커니즘은 라이노다인 리셉터의 이제 다이렉트 블로킹을 함으로써 애프터 디폴과 트리거드 액티비티를 딜레이 시키는 이펙트를 이제 가질 수 있겠고, 또 다른 이제 가설로는 소디움 채널 블로킹 이펙트를 통해서 또 트리거드 액티비티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전자의 이론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에서 리소시테이티드 한 사람에서 클래스 1으로 플레카나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베타 블로커를 쓰는 도중에 심토마틱 하거나 익서셔널한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가 나타난 경우에 클래스 2A로 플레카나이드를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플레카나이드의 사용 클래스가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코팩터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금 노력을 기울였고, 또 레지스트리 자체가 대규모 레지스트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베타 블로커를 이제 중간에 바꾼 경우에 도즈 이퀴발런트가 똑같이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런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ICD를 치료 상태에 따라서 저희 분석에서 이제 배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포함한 분석도 세컨더리로 진행을 했었는데, 프라이머리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CPVT 환자에서 아리스믹 이벤트가 있는 환자들은 베타 블로커와 함께 처음부터 플레카나이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따로따로는 제시는 하진 않았고, 그냥 통제를 해서 처음부터 너브 이너베이션을 했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너브 이너베이션을 새롭게 한 환자는 다 배제를 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네네네. 예. 용량이 150ml QD로 메디안 나왔습니다. 데이에 150ml. 네. 퍼 데이로, 네. 네, 추가로 공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논문에 나온 정도만 저도 읽어봐가지고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라고, 예,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